육소봉전기, 고룡원저, 제25장. 25. 독사를 부르는 피리소리. 9월 13일 오후. 육소봉은 추나루에서 나와 길고 곧게 뻗은 거리를 따라 성큼성큼 걷고 있었다. 태양은 높이 떠올라 거리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이곳이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느꼈다. 길은 평평하고 넓고 집은 깨끗하고 가게의 간판조차도 다른 곳의 시장보다 훨씬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그는 이곳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거리와 집들이 아니고 유명한 명승고적도 아닌 바로 이곳의 인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를 가든지 이곳을 한번 지나간다면 당신은 영원히 이곳을 잊지 못할 것이다. 정오가 지나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세상에 흙을 날렸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흙이라 하더라도 이곳의 아름다움을 덮지는 못했다. 육소봉의 걸음걸이는 부지런했지만 목적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그가 찾으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은 많이 보게 되었다. 그가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구양정이었다. 구양정도 정문 밖에 보석시장을 거닐고 있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옷이 화려하고 온통 보석으로 장식한 귀부인 같았다. 육소봉이 잠깐 동안 본 것이기는 하지만 이 부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구양정을 알아본 그는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또 설빙이 생각났다. 구양정도 그를 정확하게 보았으면서 못 본 것처럼 하고는 급하게 부인의 손을 이끌고 마차에 올라탔다. 마차가 멀리 사라지고 나서야 육소봉은 고개를 돌려 멍하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마차가 일으킨 먼지를 보고 있었다. 그는 설빙 생각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왜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노실화상이 생각났다. 맞은편의 거리에서 몇 사람이 그를 향해 웃으며 손짓을 하고 있었고 몇 걸음 밖에서는 소년이 칼을 어루만지면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두 사람의 천상일대의 표국의 우두머리가 있었고 한 사람의 무당문화의 제자가 있었으며 또 한 사람은 천중포가의 용두노대인 것 같았다. 그러나 원망스러운 눈길로 그를 노려보며 칼을 안고 있는 소년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소년의 눈은 난폭하고 얼굴은 성가신이를 찾는 듯한 표정이었다. 육소봉은 성가신이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몇 사람에게만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서 동쪽 길로 걸어갔다. 길가에 오래된 서화를 파는 가게에서 갑자기 손 하나가 튀어나와서 그의 어깨를 쳤다. 정말로 왔군요. 나는 당신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은색실 같은 백발이 나부끼고 몸에는 다 떨어진 도포를 걸치고 있는 도인이 크게 웃으며 가게에서 걸어 나왔다. 뒤쪽에는 얼굴이 매우 수척하고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바로 목도인과 고송거사였다. 육소봉은 웃으면서 말했다. 나도 당신들이 꼭 올 것을 알고 있었지요. 목도인이 크게 웃었다. 이 사람은 무림의 어른으로 올해로 나이가 고희를 넘었지만 여전히 혈기왕성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형식에 구속되지 않고 세상을 즐기고 있어 그가 한때 이름을 날리던 3대 검객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육소봉의 어깨를 치며 큰 소리를 웃으며 말했다. 이 결투를 내가 놓칠 수가 있겠나. 내가 정말로 늙어서 움직이지 못한다 하여도 기어서라도 와야지. 육소봉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그들의 건법 중에 어떤 결점이 있나를 보고 나서 그들을 찾아가 겨루어 보려는 것이지요. 목도인을 화를 내지 않고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이미 늙어서 사람을 찾아 결투를 할 생각도 없고 술 마시기 내기를 할 생각도 없어요. 만약 나를 찾아서 장기를 두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지만 고송거사가 갑자기 말했다. 사실 우리들은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육소봉이 물었다. 저를요? 왜 저를 찾으셨나요? 고송거사가 말했다. 오후에 어떤 사람과 만나기로 했는데 당신과 같이 가려고요. 육소봉이 물었다.
당신들이 약속한 사람인데 왜 내가 가요? 목도인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의 웃음은 아주 신비로웠다. 육소봉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누구인가요? 목도인의 웃음이 더욱 은밀해졌다.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우리와 같이 가시지요. 육소봉은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유혹을 참아내지 못할 뿐더러 누구보다 유혹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약속 장소는 아주 이상한 곳이었다. 바로 성 밖에 있는 황폐한 가마터였는데 먼지가 가득 쌓인 동굴은 마치 황폐한 무덤 같았다. 육소봉이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성 안에 좋은 데가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왜 이런 곳에서 만나죠? 고송거사가 말했다. 우리들이 만나기로 한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목도인이 말했다. 엄격하게 말해서 3명의 이상한 사람이지요. 한 사람은 일생 동안 진지한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무례한이고 2사람은 우리보다 더 괴팍한 노인들이지요. 고송거사가 말했다. 그러나 그 2노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듣기로는 세상에서 그들이 모르는 일은 없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더욱 없다고 해요. 목도인이 육소봉을 보며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들이 약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소? 육소봉은 당연히 알았다. 지금 야위고 왜소하고 머리는 큰 이상한 사람이 노새를 타고는 비틀비틀 오고 있었다. 사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멀리서부터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영원히 술에서 깨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육소봉이 웃었다. 매번 그가 손노인을 만날 때마다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번에 당신은 당신을 저당 잡힐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오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손노인은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는 말했다. 당신도 왔군요, 나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일찍이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손노인이 한숨을 쉬고는 중얼거렸다. 오지 않아도 될 사람은 모두 오고 와야 될 사람들은 오지 않으니. 그는 노새에서 뛰어내렸다. 맥이 풀린 듯 2다리가 거의 넘어질 것 같았다. 목도인은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바보 같은 말이지만 당신은 완전히 깨어있는 날이 하루라도 있나요? 손노인의 대답은 간단했다. 없어요. 목도인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의 좋은 점은 때로 노실화상보다 더 솔직하다는 것이요. 손노인이 중얼거렸다. 술이 권하여 즐기는 별천지가 확실히 여기에 있어. 그는 가고 싶어 견딜 수 없고 술이 취하면 술병에 해와 달이 있는데 내가 왜 맨정신으로 사나? 목도인이 웃었다. 당신은 정말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들 모두보다도 더 복이 있어요. 손노인이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들보다 총명하기 때문이지. 목도인이 물었다. 뭐라고요? 적어도 나는 물을 필요가 없는 일을 묻느라 50냥을 낭비하지는 않지요. 고송거사는 웃지 않았다. 그는 웃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안색을 바꾸고는 물었다. 대통과 대지 2분 노인들은요? 내가 당신들과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니 그들도 당연히 여기 어디 있겠지요. 고송거사가 물었다. 어디에 있나요? 손노인은 손을 들어 앞쪽을 가리켰다. 저기에 있소. 그가 가리킨 것은 바로 가마동굴이었다. 고송거사가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무너진 가마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손노인은 눈을 부릅뜨고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왜 그들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지 않나요? 육소봉이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그걸 물을 때도 50냥을 내야 하나요? 당연하지요. 무엇을 묻든지 50냥을 내야 해요. 그리고 육소봉이 말했다. 그리고 오래된 규칙이 하나 있지요. 밖에서 기다려야만 하고 들어갈 수 없다. 손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은 비교적 총명한 것 같군요. 가마터는 낮고 좁으며 어두워서 손노인같이 이렇게 왜소한 사람도 허리를 굽혀야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육소봉은 동굴을 보는 순간부터 그의 머리가 동굴보다 더 크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들어갔는데 마치 죽은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아. 익살맞기도 하고 으스스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시작하시오. 첫 번째로 질문한 사람은 목도인이었다. 이번 약속도 그가 잡은 것이었다. 그가 묻지 않아도 육소봉은 그가 무엇을 물어볼지 알아낼 수 있었다. 9월 보름의 결투는 서문치설이 이길까요? 아니면 엽고성이 이길까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물어보고 싶은 문제였다. 만약에 정말로 이 문제의 답을 알 수 있다면 50냥의 50배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당신이 50냥을 준다면 이 문제의 답이 더 쉽게 생각이 날 것 같지요. 이 문제의 답을 한 것은 돼지였다. 육소봉은 그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소. 돼지가 이어서 말했다. 이 결투는 그들 둘 다 이길 수 없소. 왜죠? 이것은 두 번째 질문이 되기 때문에 목도인은 두 번째로 50냥을 던져 넣었다. 두 마리의 호랑이가 서로 싸우면 한 마리는 상처를 입고 만다는 말은 옛말이면서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돼지가 이어서 대답했다. 호랑이가 서로 싸우면 두 마리 모두 상처를 입기 마련. 정말로 이기는 것은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사냥꾼뿐이라오. 육소봉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돼지가 정말 돼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다고 느꼈다. 돼지 대회 같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총명한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답을 한 것이었다. 서문치설은 경성에 도착했나요? 목도인이 다시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찾기 힘든 곳에 있지요. 왜냐하면 9월 보름이 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총명하고 교묘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대답이었다. 목도인은 자기가 300냥의 돈을 쓸만했는지 아쉬워하는 듯 숨을 내쉬었다. 엽고성은 정말로 당시의 독약암기에 부상을 입었나요? 이번에는 고송거사가 물었다. 맞소. 당시의 독약암기는 당시의 가문대대로 전해오는 해독약을 빼고는 달리 구할 방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말에 대답한 것은 대통이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무기와 암기에는 하나의 내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송거사도 엽고성에게 다행이라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육소봉은 그가 엽고성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엽고성의 친구는 몇 명 되지 않는다. 당신들은 왜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 않는 거죠? 목도인이 불현듯 물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들이 만나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요. 목도인이 이 50냥은 쓰기가 억울한 듯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육소봉을 향해 몸을 돌려서 물었다. 당신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없나요? 육소봉은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없었지만 보석시장에서 구양정을 보고 나서는 이상한 일이 몇 가지 떠올랐다. 그는 이 일도 대지라면 풀어줄 수 있으리라 여겼다. 구양정은 정말로 아직 처녀입니까? 이것은 정말 이상한 질문이었다. 목도인은 그가 이 순간에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어리둥절해졌다. 한참이 지나서 가마 안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그렇습니다. 노실화상은 정말로 솔직합니까? 그렇습니다. 육소봉은 골똘히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그의 속세에서의 성은 무엇이었나요? 도대체 어떤 내력이 있나요? 아무도 그의 내력을 모릅니다. 이 대답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 육소봉도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돈을 쓰는 것이 정말 억울했지만 그는 몇 가지를 더 물어보고 싶었다. 당신은 두동원과 같이 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그는 대통의 대답이 갑자기 이상한 피리 소리에 의해 끊어졌다. 이 소리는 날카롭기는 했지만 짧아서 멀리서 한 차례 들리고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두동원과 같이 있던 검은 옷의 그 사람 누구입니까? 육소봉이 다시 물었다. 가마굴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육소봉은 한참을 기다리다가 다시 한 번 더 물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돈을 받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었다. 육소봉은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물으려 할 때 쉭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한 마리의 붉은 뱀이 가마굴에서 나와 재빨리 풀더미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뱀은 작았지만 동작은 번개보다 더 빨랐으며 사라진 방향은 바로 피리 소리가 들려오던 쪽이었다. 육소봉의 얼굴색이 변하면서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다. 손노인, 구손자 대노인. 여전히 대답이 없었고 가마굴 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육소봉이 갑자기 힘껏 발로 찼다. 원래가 무너져가는 굴이라서 그런지 즉시 큰 구멍이 생겼다. 달빛은 구멍 뚫린 사이로 들어가서는 마침 손노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수축되어서 죽은 고기처럼 눈동자가 돌출되어 있었다.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고 혀는 잿빛으로 변해서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이 꼭 갑자기 목을 졸린 것 같았다. 그의 목은 끊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피 흔적이 2개 있었다. 피가 검은색이었다. 목도인이 놀라서 물었다. 방금 전에 그 뱀인가?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노인은 조금 전 그 독사에게 물려서 죽은 것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어느 누구라도 그런 뱀이 한 번 물면 살아날 방도가 없을 것이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정말 이상한 일은 가마굴 안에는 손노인 혼자 있었다는 것이다. 목도인이 다시 놀라서 물었다. 대통과 대지는 어디에 있지? 육소봉이 말없이 한참을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원래부터 대통과 대지 2사람은 없었어요. 목도인이 멍해졌다. 그가 정말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임에는 틀림없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대통은 손노인이었고 대지도 그였어요. 목도인이 말했다. 그들 3사람이 원래는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도인이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가. 육소봉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7, 8명의 목소리와 한 무리의 개와 고양이가 방 안에서 서로 싸우는 소리도 낼 수가 있어요. 목도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강호에서 이상한 사람과 기이한 일은 정말로 많았고 그도 적지 않게 보았다. 고송거사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손노인은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빼앗기 위해 일부러 대통, 대지 같은 2사람을 만들어낸 것인가요? 육소봉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속인 적이 없어요. 속인 적이 없다고요? 그는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해결해 주었어요. 그의 총명함과 식견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요. 육소봉의 얼굴에 노기가 서렸다. 손노인은 그의 친구였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친구를 욕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다. 고송거사도 그의 노기를 알아차리고 즉시 탄식하며 말했다. 그같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렸을까요? 육소봉의 표정이 더욱 슬프게 변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뜻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명예나 이익 같은 것은 하찮은 것이었어요. 그는 너무나 담력이 작았고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도피한 것이지요. 육소봉은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항상 손노인을 좋아했다. 어쨌든 그는 이렇게 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는 않았어요. 유일하게 상처를 입은 것은 그 자신이지요. 목도인도 길게 탄식하고는 말했다. 이렇게 일찍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고송거사도 탄식하며 말했다. 진작부터 이런 곳에는 독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독사는 보통 독사가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사람의 목을 물도록 훈련이 잘 된 독사이지요. 목도인이 놀라서 말했다. 당신은 그 독사를 다른 사람이 일부러 이리로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에는 분노의 빛이 나타났다. 이 독사는 피리 소리를 들으면 공격을 하게끔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았소. 가마굴은 을에 그렇듯 아주 어두웠다. 그 뱀은 아주 작아서 손노인이 밝은 곳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자연히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목도인도 조금 전에 피리 소리를 떠올렸다. 피리를 불던 사람이 바로 손노인을 죽이려는 사람인가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렇겠지요. 왜 손노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손노인이 그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겠지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육소봉이 손을 불끈 쥐고는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비밀이 있든 나는 조만간 밝혀내고야 말겠어요. 목도인도 길게 탄식을 하였다. 이제서야 그는 왜 손노인만이 대통과 대지를 찾아낼 수 있었는지, 왜 대통과 대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 했는지 알 수가 있었다. 그는 손노인이 다른 사람들이 밝히기를 바라지 않는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특히 그가 어떻게 그런 비밀들을 아는지는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비밀은 아마도 그의 시체와 함께 영원히 땅에 묻혀버릴 것이었다. 육소봉은 정말로 알아낼 수 있을까? 관을 파는 곳에 도착하니 나무향이 가득했다. 이런 향기는 원래가 맑은 향인데 관을 파는 곳에서 나는 것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다. 가게 안에는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칠을 한 좋은 녹나무로 만든 관이 있었다. 나는 이것으로 하고 싶어요. 육소봉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그는 친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관의 재료로는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 두 개의 관은 예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성이 진이었다. 관을 파는 장사를 너무 오래 해서인지 그는 웃을 때조차도 약간은 음침하게 웃었다. 육소봉이 물었다. 관도 예약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진주인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손님이 9월 보름에 쓸 것이라면서 예약을 했어요. 그는 그날 저녁에 두 사람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해서 약간 이상하기는 했지요. 9월 15일. 두 사람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육소봉이 얼굴색이 변해서 물었다. 관을 계약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진주인장이 말했다. 그는 두 개의 관값을 모두 지불하고는 이름도 남기지 않았고 떠났어요. 그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나요? 곱사등이 늙은이였어요. 육소봉은 다시 묻지 않았다. 누구라도 곱사등이 늙은이로 변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다른 하나의 관을 골라서 떠날 준비를 하였다. 진주인장이 갑자기 말했다. 손님은 관에다가 새겨달라고 하면서 두 개의 이름을 남기고 갔어요. 육소봉이 놀라서 뒤돌아보았다. 어떤 이름인가요? 두 사람의 이름이 아주 특이했어요. 하나는 엽고성이고 하나는 서문치설이었어요. 아주 낙천적인 목도인도 지금은 얼굴색이 침울하게 변하였다. 두 사람 모두 이기지는 못한다. 정말로 이기는 것은 옆에서 구경하는 사냥꾼이다. 지금 그 사냥꾼이 그들을 대신해서 관까지 예약해 놓은 것이다. 목도인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마 고약한 장난을 친 것이겠지요. 육소봉도 웃으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들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해가 아직 서쪽으로 기울지 않은 가을날 천천히 걷고 있었다. 바람이 가볍게 불어와서 그들의 옷을 스쳤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생기발랄해 보이는 것이 세상이 온통 활기차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당연히 이것이 절대로 고약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목도인은 멀리 파란 하늘의 한 조각 하얀 구름을 보며 호련히 물었다. 당신은 엽고성을 보았소? 육소봉이 대답했다. 네. 그가 중상을 입은 것 같았소? 육소봉은 이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그의 칼이 당천용의 양 어깨에 견갑골을 관통했지요. 중상을 입은 사람은 절대로 한 칼에 당천용의 견갑골을 관통할 수는 없다. 당천용은
원래 당시 가문의 4대 고수 중 한 사람이다. 목도인이 침울하게 말했다. 그러나 노실화상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그는 상처를 입은 것이 틀림없어요. 그럼 누가 그의 독을 풀어주었을까요? 이 말에 육소봉은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멀리 하얀 구름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는 일찍부터 백운성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어요. 목도인이 말했다. 나는 가본 적이 있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곳은 좋은 곳으로 봄가을이 되면 바람이 선선하고 달은 밝으며 온갖 꽃이 사방에 만발할 것 같아요. 그곳은 꽃이 많지는 않아. 엽고성은 술을 마시고 꽃을 즐기는 그런 풍류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 그럼 여인을 좋아하나요? 목도인이 웃었다. 여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와 같은 절세의 검법을 수련할 수 없지. 육소봉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얼굴에 갑자기 이상한 표정이 나타났다. 매번 그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일이 떠오르면 얼굴에 이런 표정이 나타났다. 목도인이 침울하게 또 말했다. 그가 경성에 도착했으니 묵을 곳을 찾았을 거야. 육소봉이 말했다. 서문치설과는 달리 그의 소재는 찾기 어렵지 않겠군요. 나는 꼭 찾아볼 생각이네. 나는 당신들이 오래된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네는? 육소봉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지금 춘하루에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서 헤어져야겠군.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여인을 좋아하지 않고 꽃을 좋아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6, 7명의 여자아이들을 앞세우고 바닥에 꽃을 뿌렸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목도인이 말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그런 일을 하지 않지. 만약에 그가 그렇게 했다면요? 목도인이 웃었다. 그러면 그가 미친 것이겠지. 육소봉은 정말로 엽고성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의심스러워졌다. 그는 한 가지만은 알고 있었다. 엽고성은 절대로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혼의 저녁이다. 춘하루에는 손님들이 아직 오지 않았고 육소봉은 아래층에서 자리를 잡고 경성에서 가장 좋은 술을 마시면서 이연북이 보내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은 시간이 일러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야 했다. 화만루, 서문취설, 노실화상. 찾아볼 사람도 많았지만 그는 앉아서 조용히 생각할 곳을 간절히 원했다. 생각할 일이 아주 많아졌다. 문 밖에서 태양이 비스듬히 비치면서 사람의 그림자 하나를 데리고 왔다.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육소봉이 고개를 들자 조금 전에 긴 칼을 들고 그를 노려보고 있던 젊은이를 볼 수 있었다. 젊은이는 여전히 그를 주시하고 있었고 가늘고 길지만 힘이 있어 보이는 손은 칼집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칼집에는 부드러운 실이 촘촘하게 매여 있어 위를 잡을 때 더욱 편할 것 같았고 긴장하여 손바닥에 땀이 나도 괜찮을 것 같았다. 정말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면 이해할 것이다. 육소봉은 한눈에 이 젊은이의 검법이 절대로 보통은 아니라고 알 수가 있었지만 그의 정체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 육소봉은 한 번 만난 사람은 영원히 잊지 않았다. 이 젊은이는 그를 알아보는 듯이 이제 그의 앞에까지 걸어왔다. 얼굴 표정은 두동원이 이연북을 향해 걸어올 때의 것보다 더 무서웠다. 도대체 이 젊은이는 그와 무슨 원한이 있는 것일까? 육소봉은 머리가 어지러워서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당신은? 젊은이가 갑자기 그의 말을 끊으면서 날카롭게 소리질렀다. 당신이 바로 그 네 조각의 눈썹을 가진 육소봉인가요? 제가 바로. 젊은이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몰라볼 줄 압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찾으려고 하면 하루면 되지요. 육소봉이 물었다. 나를 찾아요? 무슨 일로? 젊은이는 이 말에 대한 대답을 가장 직접적인 것으로 했다. 그는 말을 하지 않고 검을 사용했다. 갑자기 그는 칼집에서 검을 꺼내어
얼음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칼끝을 육소봉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 육소봉은 껄껄껄 웃으면서 공격을 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았다. 웃기만 하였다. 젊은이는 얼굴을 굳히면서 날카롭게 물었다. 내가 당신을 못 죽일 줄 알아요? 공격이 계속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정말 빠르고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을 죽이는 검법을 사용하였다. 육소봉은 이런 종류의 검법을 본 적이 있었다. 4개월 전 염철산의 주광보기각에서 서문치설의 칼에 죽은 소소영이 바로 이런 검법을 사용하였다. 이 젊은이도 독고일학의 제자 사명사수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틀림이 없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아직 남았거든요. 그의 칼끝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육소봉이 먼저 물었다. 당신은 장영풍인가요? 아니면 어민영인가요? 젊은이는 얼굴색이 변하였다. 육소봉의 예리한 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민영입니다. 육소봉이 물었다. 당신은 서문치설의 소재를 물어보려는 것이오? 어민영의 칼을 쥐고 있는 손의 동맥이 불끈 튀어나왔고 눈동자도 붉어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가 나의 사부를 죽이고 3회를 납치해 갔어요. 우리 파의 70여 명의 제자들 모두가 그를 스승님의 영전에 제물로 바치려고 생포하러 산을 내려갔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러나 당신들을 그를 찾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당신에게 물어보려는 겁니다.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쓴웃음을 지었다. 안타깝게도 당신은 사람을 잘못 찾아 물었군요. 어민영이 화가 나서 물었다. 당신이 그의 소재를 모른다면 누가 알고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어민영이 그를 노려보고는 말했다. 나가시오. 나가라고요? 여기서 당신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나도 여기서 죽고 싶지는 않으나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어민영의 손이 떨렸고 검이 육소봉의 목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육소봉이 또다시 웃었다. 그는 여전히 막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았으며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없어요. 어민영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이마에도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처럼 긴장하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그의 손에 있는 칼은 육소봉의 목에 거의 닿을 듯했다. 춘하루의 주인과 점원도 긴장하여 떨고 있었는데 육소봉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의 신경은 강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이때 길가에서 한바탕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면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어민영은 고개를 돌려서 보고 싶었지만 참고 눈동자만 계속 굴리고 있었다. 그가 눈동자를 잠깐 돌린 사이에 가만히 그의 앞에 앉아 있었던 육소봉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이 사람의 동작은 그의 검보다 훨씬 빨랐다. 어민영은 얼굴색이 변하면서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보니 육소봉은 뒷짐을 지고 아무도 없는 길 한가운데 서 있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모두가 길 양쪽으로 피해 있었고 한 마리의 하얀 말이 먼지를 내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말의 등에는 한 사람이 속 빈자루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죽었을까? 이 사람의 옷을 보고 어민영은 얼굴색이 창백하게 변하면서 재빨리 다가가서 말을 세웠다. 이 사람은 어민영과 거의 똑같이 옷을 입고 있었다. 육소봉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가 왜 죽었을까? 어민영은 말등에서 그의 차가운 시체를 안아내렸다. 시체에는 어떠한 상처도 없었고 단지 목에 점 같은 핏자국이 있었다. 독사가 물은 것 같은 그런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핏자국은 절대로 독사가 남긴 것이 아니고 칼끝으로 만든 것이다. 아주 날카롭고 가공할 만한 그런 검이다. 육소봉이 인상을 쓰며 물었다. 장영풍인가? 어민영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육소봉은 한숨만을 쉬고 입을 열지 않았다. 어민영이 갑자기 물었다. 당신은 그가 어떤 사람의 칼에 죽었는지 알겠지요? 육소봉은 탄식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세상에서 이렇게 예리하고 무섭게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엽고성조차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의 검이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깨끗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민영이 그의 사제 목 위에 있는 핏자국을 쳐다보면서 중얼거렸다. 서문치설. 서문치설밖에 없어요. 육소봉도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가 서문치설을 찾아냈다는 말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그는 자기가 어디서 서문치설을 찾아내었는지를 말할 방법이 없었다. 이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어민영은 잘 알고 있었다. 또 하나의 목숨이에요. 갚아야 할 빚이 늘었어요.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갑자기 소리내어 흐느끼기 시작했다. 서문치설, 당신은 사람은 죽이면서 왜 나타나지 않는 건가요? 처절한 목소리였다. 이 목소리가 저물고 있는 대지를 뒤덮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모래바람이 또 불어왔다. 어민영은 시체의 시신을 안고는 하얀 말에 올라타서 미친 듯이 말을 내달렸다. 말은 서쪽에서 온 것이었다. 지금 어민영은 말을 서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는 이 말이 온 곳으로 가보면 서문치설의 소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여겼다. 육소봉은 북극의 칼날같이 예리한 북풍을 맞으며 이 말이 가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조그마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저 말을 알고 있지요. 육소봉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푸른 두루마기를 소박하게 입고는 있지만 기계는 대단한 바로 오늘 아침에 이연북과 새벽 산행을 하던 사람이었다. 저는 조정하로 동쪽성의 왕초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를 가나조라고 부르지요. 왕초를 또 다른 말로 두목이라고 부른다. 거지들의 총관으로 저작거리에서는 그 힘이 막강한 사람들이었다. 육소봉은 이런 사람들의 신분상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인사말을 나누지도 않고 급하게 물었다. 당신은 저 말을 알고 있나요? 가나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궁궐 안에만 저런 좋은 백말이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신분이 높다 하더라도 감히 법을 어길 수는 없지요. 백말은 존귀를 상징한다. 지극히 높고 지극히 귀한 것은 황가일 뿐이다. 육소봉이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저 말이 자금성에서 나왔다는 말이요? 서문치설이 궁궐에 숨었다는 말인가? 그래서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일까? 그러나 궁궐의 경비는 삼엄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어떻게 보통 사람이 숨을 수 있을까? 가나조는 입을 다물었다. 이것은 경성에서 금기를 범하는 일로서 그가 어떻게 더 이상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육소봉이 조용히 생각을 하다가 물었다. 당신은 부하들을 시켜서 저 말이 그곳에서 왔는지 누가 제일 먼저 보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나요? 가나조는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오. 그러나 단지 저는 당신을 13번째 부인의 집으로 모시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주면 혼자서라도 찾아갈 수 있어. 가나조는 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좋아요. 이렇게 되었으니 알려드리지요. 마차를 모는 소송이 발을 말아올린 골목으로 당신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13번째 부인의 집은 그 골목 왼쪽 제일 마지막 집입니다. 마차에 앉아있는 육소봉의 마음은 더욱 어지러웠다. 머리를 어지럽히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았다. 누가 손노인을 죽인 것일까? 무엇을 위하여? 서문치설의 행적은 왜 이렇게 감추어져야 하는가? 발을 말아올린 골목은 대부호들이 사는 그런 고요하고 그윽한 동네를 말하는 것이다. 높은 담 안에는 사람의 소리가 없이 적막하고 바람은 석류꽃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으며 황혼색이 짙어져 밤이 가까웠다. 하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 왼쪽 가장 마지막 집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연북의 집 30채는 모두 경비가 삼엄하였다. 육소봉은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 그는 이연북이 이상하게 생각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그런 우정을 가지고 있었다. 정원은 아주 넓었고 석류나무가 심어져 있었으며 금붕어도 있었다. 더운 날을 위해 쳐놓았던 차양은 걷어갔고 벌써 화로가 깨끗이 청소되어 나와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 불을 피울 때 쓸 것 같았다. 앞쪽의 거실에는 불이 밝게 켜져 있었고 왼쪽 응접실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이연북은 응접실에서 탄식을 하고 있었다. 그의 앞 붉은 탁자에는 두꺼운 장부가 놓여 있었고 그의 탄식 소리는 더욱 깊었고 마음은 천근 같아 보였다. 그는 반응이 예민한 사람이었고 육소봉이 특별히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육소봉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연북이 응접실 문을 열자 그는 문 밖에 와 있었다. 당신은 나인 줄 알았나요? 이연북은 억지로 웃고 있었다. 당신 말고 누가 감히 이곳에 들어올 수 있겠소? 육소봉도 웃었다. 눈동자는 두꺼운 장부 위에 가 있었다. 씁쓸했다. 경성에서 이연북이 20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얻은 것이었다. 옥과 돌이 함께 뒤섞여 있는 경성에서 이렇게 단단히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쓰러지기는 아주 쉬웠다. 그는 자기가 일생 동안 고생스럽게 세워놓은 사업을 다 걸고 최후의 승부를 겨루려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연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내가 항복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유비무환이지요. 갑작스럽게 도망가야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게다가 서문치설이 지기라도 하면 그는 즉시 도망가야 한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한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육소봉은 그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서문치설이 왔어요. 이연북의 눈이 반짝였다. 당신이 그를 보았나요? 육소봉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검이 녹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의 사람 죽이는 솜씨는 변함없이 날카롭고 깨끗합니다. 이연북의 눈빛이 다시 암담해지며 몸을 돌려 장부들을 쌓으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죽이는 검법이 반드시 이기는 검법이라고 할 수는 없소. 육소봉이 말했다. 세상에는 반드시 이기는 검법도 없듯이 반드시 지는 검법도 없다고 제가 말을 했었지요. 이연북이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니 우리들은 가서 술을 마시도록 합시다. 그가 뒤로 돌아서 육소봉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지금 술안주가 다 준비되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손님도 초대했어요. 육소봉이 뜻밖이라는 듯이 물었다. 손님이 또 있다고요? 누구인가요? 이연북의 웃는 것이 약간 수상했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오. 탁자 위에는 4접시의 과일과 4접시의 요리와 8색 안주가 놓여져 있었다. 생선찜 1접시, 술찌꺼미에 절인 오리 1접시, 돼지 다리를 오랫동안 고아서 만든 여름철 요리 1접시, 잘게 자른 구운 거위 1접시, 오피게 1접시, 나귀고기 1접시, 물파를 넣어 볶은 핵도육 1접시, 기름진 양내장 1접시, 그리고 방금 구운 양머리가 있었다. 육소봉은 눈을 깜빡이며 웃었다. 당신은 나를 배불리 먹여 죽일 작정인가요? 이연북도 크게 웃었다. 그 사이에 화려하게 옷을 입고 맵시 입고 아름다운 부인이 걸어 들어왔다. 육소봉은 그녀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이연북이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 옛날부터 보고 싶어 하던 4조각의 눈썹을 가진 육소봉이야. 13번째 부인이 절을 하고는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우리들은 조금 전에 보았어요. 이연북이 놀라서 물었다. 당신들이 언제 보았나요? 13번째 부인이 말했다. 조금 전 내가 구양정과 문 밖에 보석을 사러 갔을 때 구양정이 그를 가리키면서 내게 알려주었어요. 육소봉은 쓴웃음을 지으며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당신들이 초대한 손님이 바로 그녀입니까? 이연북이 말했다. 구양정을 알고 있나요? 육소봉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연북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당연히 알고 있겠지요. 그런 미인을 모른다면 육소봉이 어떻게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육소봉이 물었다. 그녀는요? 13번째 부인이 말했다. 아직 부엌에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그녀가 가장 잘하는 조개튀김을 만들고 있어요. 구양정이 육소봉을 위해서 간식을 만들다니. 육소봉이 고소를 금치 못하고 물었다. 나를 독살할 생각은 아닌가요? 그녀가 당신을 독살할 것으로 생각하나요? 나는 그녀에게 밉게 보인 적이 한 번 있었지요. 어떤 사람은 한 차례의 잘못도 봐주지 않더군요. 그녀는 당신을 한평생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녀를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나요? 육소봉은 부인하지 않았다. 13번째 부인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여인이 이렇게 남자를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특히나 자기의 남자 앞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 육소봉은 기분이 나빴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았다. 이연북이 마침내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그가 바보인지 아닌지를 보고 있어요. 그는 절대로 바보가 아니지요.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바보임에 틀림없어요. 뭐라고요? 13번째 부인이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어떤 사람은 일찍 가려고 했다가 그가 온다는 것을 알고는 생각을 바꾸기도 했었어요. 어떤 사람은 평소 부엌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가 온다는 소리에 부엌에서 하루 종일 바쁘게 지냈어요. 만약 어떤 여인이 당신에게 이렇게 대한다면 당신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연북이 말했다. 최소한 그녀가 나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다 생각하면 되겠지요. 당신도 이해를 하는데 그 자신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소. 그런데도 그가 바보가 아니란 말이오. 이연북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보니 조금 그런 것처럼 보이는군요. 육소봉은 멍해졌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당연히 그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이연북이 또 말했다. 사실 그런 것은 그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 속마음을 남자들이 꿰뚫어 보지 못할 뿐이요. 당사자는 알지 못할 수도 있고요. 13번째 부인이 차갑게 말했다. 나도 그가 이상하지는 않아요. 단지 구양정을 대신해서 불평을 털어놓은 것 뿐이에요. 이연북이 큰 소리로 웃으며 육소봉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당신이라면 구양정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반드시 좋게. 이 말을 다 끝맺기도 전에 바람 속에 이상한 피리 소리가 실려왔다. 놀랍게도 육소봉이 오후에 가마 밖에서 들었던 그 피리 소리와 똑같은 소리였다. 육소봉의 얼굴색이 변하면서 소리질렀다. 가서 구양정을 구해야 해요. 말을 다 하기도 전에 그는 창을 넘어 나갔다. 한 번에 10장 밖까지 갔다. 피리 소리는 서남쪽에서 들려왔다. 그리 먼 곳은 아니었다. 이 건물 정원의 서쪽 담을 넘으니 좁은 골목이 보였고 황폐하고 오래된 정원이 있었다.